자, 오늘도 한번 수업을 시작해보자. 자, 일단 6번 문제 먼저 풀면 페이지는 48페이지. 자, 6번에 1번 김원봉이 조직한 땡땡은 식민지 통치 기간 파괴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 김원봉이 나왔으니 의열단이 되겠지. 그래서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하고 그리고 식민지 통치 기간 파괴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거 꼭 기억해두고, 그리고 2번 1921년에 일어난 무슨 참변으로 피해를 입은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뭐를 조직하였다? 그렇지,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자유시 참변인 거야. 간도 참변은 일반 이 독립군들의 이제 식구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일반 한인들을 참사한 거니까 간도 참변은 일반인들 참사, 그리고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들의 희생 또는 이제 죽음,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만주에서 3부를 조직하였다. 3부 뭐였어?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3부를. 자, 16번. 다음에서 설명한 단체로 옳은 것은 김원봉이 조직한, 자, 키워드 나왔고 답은 의열단이 되겠죠. 그래서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이며 이 단체 구성원인 김익상은 초선 총독부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나석준은 동양청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래서 의열단이 됩니다. 그 17번. 다음은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을 나타낸 지도이다. 자, 기역, 니은.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역을 보아하니 여기는 그렇지, 청산리 대첩. 위치도 꼭 알아둬야 돼, 얘들아. 자, 그리고 니은은 봉오동 전투. 누가 먼저 일어났어? 봉오동 전투가 먼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기역,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이거랑 상관없고. 기역,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활약하였다. 맞죠? 청산리 대첩이니까. 니은, 홍범도가 이끄는 서로 군정서군이 활약하였다가 아니라 홍범도가 이끄는 그렇지, 대한독립군이지. 대한독립군. 그리고 기역에서 패배한 일자가 니은이 일으켰다. 니은이 먼저고 기역이 그 다음이고, 기역 니은에서 패배한 일자가 제암리 사건을 일으켜 보복하였다가 아니라 간도 참변을 일으켰지. 간도 참변. 그리고 나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거고, 그러고서 3부를 이제 조직을 한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무원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자, 1번이 정답이죠. 3부 조직 뭐였어? 참, 정, 신이었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일제가 간도 지역의 한인마을을 불사르고 동포를 삭살하였다. 간도 참변이 맞고. 다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 무장해제를 하였다. 맞지? 자유시 참변. 자유시로 들어오려면 니네가 무장해제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했었으니까. 자, 청산리 대첩. 자, 한국의 독립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6일간 전투를 벌여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으로 인해서 일본이 계속 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간도 참변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청산리 대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삼부 조직이 일어났다. 자, 이 순서. 그래서 순서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9번. 다음은 독립군의 통합과 변천과 잔흥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통합을 했지. 삼부 통합.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이제 합치는 일이 생기게 되지. 그게 혁신의회와 그리고 국민부지. 그래서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군을 그리고 국민부에서 조선혁명군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그 전 일이고. 그리고 28 독립선언을 하였다. 이것도 그 전 일이고 10년대 때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 단체를 이용한 삼부를 조직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봅시다. 일제가 제암리의 가구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하였다. 이것도 아니고. 자, 3부가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로 재편되었다. 이게 맞네. 자, 독립군의 통합. 여기서는 3부가 통합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 3부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두 개로 합쳤는데 그게 혁신의회와 그리고 국민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문제 푼 거 있었지? 페이지 몇 페이지냐? 64페이지. 자, 15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을 쓰시오.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운동이다. 자, 키워드 나왔고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거 무슨 민족운동? 그렇지.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되지. 20년대 때 운동. 자, 그리고 16번. 위치치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20년대 초 민족의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 한 이 운동은 자, 산업을 발전시킨데 키워드 나왔고 20년대 때 그럼 뭐야? 20년대 때 우리 운동을 보면 교육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고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민족운동을 했던 거는 그렇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지.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되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으로 구호로 전개되었다. 자, 그래서 울산 장려 운동.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아니 민족주의 계열이지. 그리고 국제보상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관련 없고 토산포 내용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맞고. 그리고 일본 상품의 가격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쓰기로 한 거지. 그리고 3.1운동 이외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이거는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소작쟁이는 사회주의 운동이지. 사회주의 운동. 자, 소작쟁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작로 인하를 요구하였다. 맞죠? 그리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구호를 삼았다. 이거는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자, 이거는 되게 많이 포함되는 건데 소작쟁이는 유일하게 성공했던 운동이었어. 유일하게.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소작권의 잦은 이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지.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에서 점차 생존권 투쟁으로 자, 생존권 투쟁이 먼저지. 20년대. 그 다음에 항일 민족운동이 30년대.
이렇게 변하게 된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민족운동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백정이야, 백정. 백정의 신분, 평등 운동인 거지. 그래서 토성표 내용 이거는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노동쟁이는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게 맞고, 소년운동, 방정왕의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학생운동은 그렇지,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서 수업 거부 등 동맹휴학을 전개한 거고, 그리고 60만세 운동, 학생들이 순종국장일에 경문을 부리며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자, 이게 맞죠? 자, 19번. 자,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0년대 때 광주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이 발단이 돼서 이게 이제 광주 지역 학생들의 분노하여 봉기하였다. 자,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지. 자, 일본을 타도하다고 주장하였다. 맞고, 민족차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맞지? 왜? 일본 남학생의 한테만 편을 들었으니까. 일본 학생이 편을 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식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아니지.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신관회. 그렇지, 신관회 그거를 받았다. 이 신관회는 무슨 영향으로 생겨났지? 그렇지,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생겨났고, 이런 신관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는 영향을 주었다는 거지. 그리고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게 맞고, 그리고 3.1 운동의 최대 규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도 맞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자,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가 만든 거지. 자, 60만세 운동을 지원하였다. 아니지. 이 이후에 만들어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지원을 하였지. 그리고 군우의 영향을 받아 결성했다. 자, 군우에게 영향을 준 거죠. 오히려 자매단체인 군우에. 그리고 1940년대 초에는 건국강령을 마련하여 광복 준비를 하였다. 그거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광연회를 개최하고 야학을 운영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게 맞죠?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협동 전선을 모색하여 결성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맞지. 왜? 이거는 비타협적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1920년 6월 일제는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어디를 습격하고, 그렇지, 청산리를 습격하고, 그러나 누가 아니지. 자, 봉오동을 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그렇지, 대한독립군 나온 거 보니까 홍범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청산리 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면, 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이나 꼭 알아둬야 돼. 자, 김대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맞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맞지? 왜? 봉오동 전투에서도 졌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졌으니 화가 났던 일본군들이 이제 간도 참변을 일으킨 거지.
북만주의 혁신에 의해 남만주의 국민부가 전쟁을 지원하였다. 이건 그 이후 30년대 때고 서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부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거랑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이죠. 오히려 북로 군정서군이지. 북로 군정서군. 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고 우리 페이지 5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52페이지. 자, 52페이지에 여기 밑부분 1930년대, 4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자, 30년대 때 사회운동. 자, 29년부터 시작되는데 30년대 때 사회운동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문명퇴치운동. 자, 문명퇴치운동. 이것 또한 실력 양성운동에서 시작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명퇴치운동. 이 목적은 뭐냐면 문명퇴치와 농촌을 계몽하자. 그러니까 계몽운동인 거지, 계몽운동.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문맹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것이 없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언론기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정말 대표적이었는데 지금도 있잖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오래된 신문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일보 때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 운동을 한 거고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을 한 거야. 분화로드 운동이란 배우자, 가르치자, 그리고 다 함께 구호로 한글을 강의하고 미신을 타파, 그리고 구습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 교육 등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다 함께 하자라는 운동이었지. 자,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자, 조선일보의 지읒이지, 지읒, 그리고 문자보급의 지읒, 그리고 동아일보의 디귿, 그리고 분화로드의 디귿 이렇게 외우면은 좀 이해하기는 쉽겠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은 야학이라든지 광습소를 설립을 해서 한글 보급 또는 역사 교육 등을 하면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더더욱 고취시키는, 더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꾸준히 계속했던 거야. 야학은 우리의 그 야간 학교인 거야, 야간 학교. 자, 그리고 문명퇴치운동. 자, 자료 3번을 보게 되면 문명퇴치운동 1920년대 후반에 언론기관과 학생들은 문명퇴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 분화로드 여기 보이지? 분화로드 포스터.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한다라는 구호 아래 문자보급운동을,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중속으로라는 의미라는 거죠. 분화로드, 민중속으로.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문명퇴치운동 30년대 때 일이죠. 왜냐면 30년대 때는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이다 보니 일본 애들이 교육 자체를 아예 안 시켜주는 거야. 20년대 때는 그나마 교육을 시켜줬는데 배움이 더 하려고 하니까 안 시켜주는 거야,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문명퇴치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도 있어요. 농민과 노동운동의 변화. 자, 이건 변화를 보면 되는데 농민과 노동운동의 변화. 처음에 20년대 때는 생존투쟁이었으나 30년대 때는 이제 항일투쟁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30년대 때는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직접 대항하고 또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제 비밀조직을 결성하게 되는 게 농민과 노동운동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중일전쟁 전후로 일본의 탄압을 강화로 점차적으로 이제 침체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농민 노동운동은 이렇게 변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비밀 조직을 결성하는 등.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년, 40년대 때
독립투쟁을 보게 되면 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회운동이라든지, 민족운동들을 봤다면, 이제 독립투쟁도 보면 돼. 이때 나온 게 이제 한인애국단이야. 이 한인애국당. 정말 중요하지, 한인애국당 별표. 이 한인애국당을 누가 했냐? 김구가 만든 거죠. 20년대 때 후반에 일제 감시와 탄압, 그 다음에 내부 분열 등으로,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솔직히 좀 이렇게 침체가 됐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정말 그 거대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김구만 남아있었거든. 근데 김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따로 단체를 꾸린 게 이 애국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에 그 유명한 이봉창과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있죠. 그래서 쌍봉. 그래서 봉봉 브라더스. 그래서 이봉창은 도쿄의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처를 했지만 암살은 실패로 남았다는 거. 그리고 윤봉길 또한 일본군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장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했는데 일본 장정을 사사하고 그리고 고위 관료를 중상하는. 그래서 이때 중국이 한국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 무슨 일로 인해서? 윤봉길 폭탄 투척으로 인해서. 왜냐면 폭탄 투척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봉길의 그 폭탄은 성공했고 이봉창은 실패했다는 거. 왜냐면은 이봉창이 던진 폭탄이 마차가 도착했을 때 그때 폭탄을 터쳤는데 그때 폭탄이 하필 마차가 지나가고 나서 터지게 되는 바람에 결국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봉창은 이제 암살당하고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그 윤봉길은 일본군 이제 그 홍코우 공원에서 이제 그 폭탄을 투척을 하는데 일본군 장성을 사살하고 고위 관료들을 중상하고 이때 당시 중일 전쟁을 하다 보니 중국 애들은 일본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한국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니네가 이제 만주 지역이나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군이 연합을 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게 이제 30년대 때. 그 전에는 도와주지 않다. 그 전에는 의열단이 중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30년대 때는 이제 모든 이제 단체들이 중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 이유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 이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쫙 풀 거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할 건데 하는 애국단까지 우리가 할 건데 자, 일단 숙제. 자, 숙제를 보게 되면 페이지 55쪽 1번에서 3번까지 그리고 페이지 56쪽 56쪽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문제 풀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끝.